말씀드렸죠. 물려도 사겠다고. 장기적 상승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이제는 큰 조정의 가능성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사고 몇 개월만 버티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트를 사야 할까? 알트를 사야 할까? 와, 비트코인이 하나로 1억 원을 돌파했고 달러로는 7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코인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 하나도 안 팔고 더 매수한 채로 여전히 홀딩 중이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겨우 상승장의 중반부로 진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인을 팔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오늘은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좋나 알아보고 약속대로 제 업비트의 알트코인들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과거와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점에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원터치하고 저항받고 투터치하고 저항받은 다음에 3터치 때 뚫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과거 차트를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20년도 하반기 사례를 복사해 와서 저점을 38.5K에 맞추고 69K 찍었을 때 고점과 59K 내려왔을 때 찍은 저점을 딱 맞게 크기를 조절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다음으론 같은 사례인데 저점을 25K 저점에 맞추고 똑같이 고점을 터치했을 때 위치도 맞춰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로 2016년도에도 투터치를 했는데 이땐 조정이 마이너스 30%가량 가장 깊게 나왔던 사례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럼 대략 이렇게 되는데요. 해당 캔들 모양을 지우고 똑같은 경로에 화살표로 경로를 그려볼게요. 그렇게 그려보니 공교롭게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분석했었던 저의 평행 채널 관점에서의 중요 변곡점들과 유사한 곳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소결론을 냈는데요. 비트가 전 사이클의 고점 가격을 터치할 경우 만약 투터치를 하고 올라간다면 얕으면 60K대 초반, 깊으면 51K 부근이나 40K대 초중반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투터치를 하고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론은 우선 69K를 한번 터치한 뒤에 59K까지 급락을 한번 준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았고 다시 한번 69K 최고점을 터치하러 왔으니 원터치가 완성되었고 내려간 뒤에 투터치하러 올라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 움직임은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투터치를 한 뒤에 노란색 경로와 같이 반등의 0.382 부근까지 내려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죠? 투터치까지 한 뒤에 내려왔다가 3터치를 했고 내려왔다가 다시 4터치 그리고 내려왔다 다시 5터치까지 이 중요했던 69K 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맘대로 넘나들었죠.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 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비트코인의 마지막 저항 가격대였던 69K라는 곳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즉 비트코인에 이제 저항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 상방의 가능성이 완전히 열려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69K 아래로 내려와도 다시 뚫으러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과거에 높은 확률로 나왔던 원터치, 투터치, 그리고 3터치 때 상승하는 이러한 시나리오대로 깊이 내려오지도 않고 그대로 올라버렸죠. 그래서 13년도처럼 전고점을 뚫고 그냥 바로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부근부터 이렇게 다시 내려왔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아니 아직도 투터치 시나리오 유효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마냥 생각하고 있기에는 이미 과거 투터치 시나리오를 그대로 경로를 그려봤을 때와 같이 이렇게 살짝 넘기고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반등의 높이가 좀 더 높아져 버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에 자주 나왔던 모습보다도 지금은 강세장의 힘이 더 세므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장의 끝은 평행 채널을 하나 더 위로 그렸을 때 중단인 약 140K 부근까지는 최소는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상승세가 강하면 채널의 상단인 약 220K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석적인 시나리오라면 69K 고점을 뚫고 한동안은 비트코인의 흡성 대법 단독 상승장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마이너스 30% 정도 받은 다음 비트 도미넌스까지 내려가 버리면 그때 찐 알트 불장이 시작될 거라는 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가격에 따라 계산이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방송 촬영하기 바로 전 시점 기준으로는 저의 포트폴리오는 비트 6.4대, 이더 1.9대, 기타 코인들 1.8이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가 전고점을 뚫으면서부터는 흡성대법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그것이 나중에 매도되면서 알트가 매수되면 알트장이 뒤따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를 과반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한편 이더리움은 비트의 흡성대법이 나온 뒤 곧 비트 상승률을 따라가기도 하고 현재 ETF 승인 여부라는 이슈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직 비트 대비 전 사이클의 고점까지 꽤 남았다는 점에서 약 19%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 외 코인들은 20% 미만으로 유지 중인데요. 원래는 10%로 계획했는데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무시하기에는 차트가 너무 좋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조금 이따가 제 업비트 포트폴리오를 공유 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려 볼게요. 결국은 아직은 비트코인의 장세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과반 이상으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되 그 사이사이에 펌핑이 올 수도 있으니 포트폴리오에 알트들도 일부 포함하는 전략으로 가다가 나중에 비트코인의 독주가 끝나고 조정 후 비트 도미가 떨어지며 알트장이 오려고 하면 그때 비트 비중은 낮추고 알트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업비트 알트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리겠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을 드리기도 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매수할 때 중요하게 봤던 점들도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 알트는 혹시나 그 중간중간에 올 알트 펌핑장 또는 제 생각보다 알트장이 먼저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트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 놓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20년에서 2021년 상승장에서 했던 것처럼 3개에서 5개 알트코인에 집중 투자하는 방법을 아직은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그저 업비트 알트들을 쭉 스크리닝 하다가 차트가 좋아 보이는 코인이 있으면 시드의 1% 미만만 사는 식으로 거의 30개의 코인을 사놓은 상태입니다. 이 30개의 코인이 전체 시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직은 본격적인 알트장이 오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몇 개 특정 코인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 풍차돌리게 하는 식이 아니고 전체적인 알트의 상승세에 일부 베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이 코인들 샀다고 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점 감안하시고 오늘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읽기보다는 이렇게 화면으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 전에 산 코인 외에는 전부 다 수익 중이고요.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점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이캐시나 캐리 프로토콜처럼 이미 50%에서 100% 이상 오른 코인들은 이미 오른 거니까 지금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5에서 20% 사이로 오른 코인들만 그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10% 상승까지는 아직 쏘진 않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 코인들 그렇게 차트가 좋아 보인다고 했는데 뭘 본 거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개 되는 코인들이 다 차트가 비슷했습니다. 자, 먼저 그로스톨 코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참고로 지금 알려드리는 팁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설명하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잘 통하는 꿀팁입니다. 자, 지난번 2020에서 2021년도 상승장 당시 이렇게 노란색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노란색 박스권을 위로 한번 크게 뚫은 다음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 조정이 다시 박스권 중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세를 지속했죠. 그럼 지금 사례를 볼게요. 2022년, 23년 초까지 노란색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박스권을 위로 강하게 뚫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박스권 중단까지 다시 내려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스권을 한번 뚫었다가 다시 내려와서 중단 부근을 터치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오래된 박스권을 뚫으면 이제는 이 박스권 위에서 리테스트를 하고 바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단을 다시 깨고 내려오면 대부분의 개미들은 하단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또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다 두려움에 여기서 손절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심리를 역이용해서 이곳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미 이 매물대가 깨졌기 때문에 한번 깨진 매물대는 그다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재차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로스톨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샀다면 좋았겠지만 이때는 이 차트를 못 봤기 때문에 못 샀고 대신 올라와서 다시 한번 이 가격대를 무력화시키고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무력화시킨 다음
재차 뚫는 것을 보고 뚫는 순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5% 정도 수익 중이죠. 이 박스권의 높이나 뚫었던 빔의 높이를 생각할 때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덜 오른 케이스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아직 안 오른 애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 사례로 엠브를 설명을 드리면 이 경우에도 역시 노란색 박스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차트가 노란색 박스권을 상단 돌파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정을 받아서 다시 상단까지 내려왔죠. 아까 설명드렸던 그로스톨 코인의 사례처럼 뚫었다가 다시 빠르게 이 중단 부근까지 내려오면 중단 부근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석적으로 그냥 전형적으로 이 뚫었던 명확한 가격대를 리테스트 받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리테스트 받는 시점에서 매수 들어간 거고요. 만약에 내려오면 여기서 한 번 더 물탈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반등하고 올라가주면 좋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땐 해당 부근에서 정석적으로 잘 반등해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IQ 코인 사례처럼 말이죠. 여기서도 노란색 박스권 형성했고 상단 돌파했다가 상단 리테스트한 뒤 바로 쐈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도 좋은 매수 타점이지만 그냥 상단에서 리테스트 하는 경우였다. 그래서 저는 이 리테스트 하는 데서 정확히 매수 들어갔고 매수 평균 보시고 계신 대로 10.5에서 매수해서 100% 넘는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정 동안 형성됐던 박스권의 특징을 이용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내려올 때 그대로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하는 방법,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중단까지 내려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 중단을 좋은 매수 포인트로 살려서 매수해서 이득을 보는 방법, 이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엄청 꿀팁이죠.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코인들 뿐만 아니라 차트가 비슷한 모양인데 아직 덜 오른 코인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본격적인 찐 알트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르는 거 보고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올해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1, 2년은 인생에 몇 안 되는 기회가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거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설레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기회 잘 잡으셔서 올해 수익 많이 봅시다. 저는 코인들 간의 비중은 바뀌어도 코인 시장에 투입되어 있는 시드의 비중은 당분간은 줄이지 않을 생각입니다.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지만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큰 사건이 터져서 혹시 비트가 마이너스 40% 하락하여 40K대 중반 매물대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는 그것을 엄청난 기회로 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풀 매수할 거예요. 물론 대출이란 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은 쇼 치는 건 진짜 아니다. 설사 물려도 롱이다. 오늘도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 감사합니다.